삶에서 가장 차갑게 불어오는 바람은 겨울바람이 아니라 예상 밖의 현실이 들이닥칠 때 부는 마음의 바람입니다. 정은주는 이혼을 떠올린 순간부터 이미 거센 겨울바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바람은 이제 곧 은주의 가장 현실적인 두려움, 돈이라는 바람으로 거칠게 몰아칠 예정이었습니다. 그 바람 앞에서 은주는 흔들렸고 또 한 번 무너졌으며 그 순간 누군가의 조용한 손길이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 짧게 말했습니다. 내일 낮에 은행 좀 다녀와. 대출 연장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은주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나보고 내가 가서?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너지. 나는 바빠. 남편이 건넨 서류 봉투에는 집 대출 내역과 연장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체크할 항목과 도장 찍을 칸이 빨간 펜으로 대충 표시되어 있었고 설명 하나 없이 그저 갔다 와라는 말만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남편은 쉽게 말했습니다. 그냥 가서 물어보면 돼. 은행 직원이 다 알려줘. 말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그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였고 대출 서류란 어디를 펼쳐도 낯선 숫자와 용어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인생이 적힌 종이를 통보도 없이 떠안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은행 창구 앞에 앉았습니다. 밖은 눈이 날렸고 은행 내부는 묘하게 건조하고 차가웠습니다. 은행 직원이 친절하지만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건 기존 부부 공동명의 대출이시고요. 연장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네. 제가 잘 몰라서요. 직원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배우자분 소득 증빙은 있으신가요? 연금 수령 내역도 필요합니다. 상환 계획 변경 여부는요? 단독명의 가능성은 검토해 보셨나요? 은주는 점점 숨이 가빠왔습니다. 직원이 말하는 문장들은 하나하나 종이 위에서 튀어나와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상환, 계획, 연금, 단독명예. 이건 뭐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직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요즘 전체 금리가 변동돼서요. 상환액도 조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부담하시려면 금액이 꽤 커질 수도 있고요. 그 한 문장 혼자 부담하시려면. 그 말이 은주의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부담한다고 하면 얼마나? 직원은 번호판을 보며 숫자를 말했는데 그 숫자는 은주에게 말 그대로 눈앞이 하얘지는 금액이었습니다. 은주는 자기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네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십니다. 상담을 마치고 은행을 나서는 순간 은주는 머리 위에서 무언가 우르르 쏟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겨울 바람이 맞은편 골목에서 훅 불어왔고 그 바람이 은주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은행 문을 나와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걷던 은주는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겨울 바람이 얼굴에 부딪힐 때 문득 눈물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은주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목도리를 움켜쥐며 울컥했습니다.
정말 나 혼자서 살 수 있을까? 서류 하나도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무슨 이혼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오가지만 은주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작고 조용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결 사이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 서준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이 놀란 듯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주야, 무슨 일 있어?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은주는 서준을 본 순간 오히려 더 미안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바람이 너무 차서. 서준이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이유 아니잖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은주는 끝내 숨기지 못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은주 목에 둘러주었습니다. 은주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받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나는 너무 흔들리고 있는데. 서준이 말했습니다. 우선 따뜻한 거 좀 먹자. 얼굴이 너무 창백해. 둘은 근처에 오래된 국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작은 식당. 은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고 서준은 그 앞에서 뜨거운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국수가 나왔고 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먹어. 뜨거운 국물 좀 들어가야 정신도 돌아와. 은주는 국수를 한 젓가락 들었지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내가 은행에 갔다가.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 있었어? 은주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대출 이야기, 직원이 말한 돈의 현실, 자신이 느낀 두려움, 이혼을 준비하려다 마주한 벽. 말할수록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다시 맺혔습니다. 서준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단 한 번도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은주는 그런 서준의 태도가 더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올까? 국수를 거의 다 먹고 나서야 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너 지금 너무 당연한 걸 겁내고 있어. 은주가 물었습니다. 당연한 걸? 서준이 말했습니다. 혼자 산다는 건 누구에게도 쉬운 게 아니야. 누구라도 두려워. 은주는 눈을 크게 뜨고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두려워하는 내가. 당연히 맞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 말은 타인의 공감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 하는 마음 깊은 곳의 위로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둘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식당 안에서 데워진 공기 때문인지 은주의 몸은 조금 덜 떨렸습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은주야, 너 혼자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마.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나 혼자 해야지. 누구한테 기대겠어. 서준이 잠시 멈춘 뒤 말했습니다. 기대는 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나는 더 흔들릴 텐데. 서준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를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내 인생은 너만 살 수 있어. 하지만 옆에서 지켜봐 줄 사람은 있을 수 있잖아. 그 말은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요구도 바람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조용한 지지.
그러나 그 조용한 문장은 은주의 마음에 따뜻한 파문을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마워, 선배. 오늘 정말 고마워. 서준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 말이면 충분해. 서준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고 또한 멀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 절묘한 거리감이 은주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은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거리는 어둡고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희미하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집 문을 열기 전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나는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무너진 걸까? 아니지. 무너진 게 아니라 현실을 본 거겠지. 은주는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작정 용기 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힘이라는 것을. 그래서 은주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하나씩 준비하자.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할 수 없는 건 도움을 구하고 조금씩 나아가자.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울음으로 지친 하루였지만 그 속에는 작은 깨달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두려움은 도망칠 때 더 커지고 마주 볼 때 조금씩 작아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겨울의 밤은 차가웠지만 은주의 마음에는 서서히 아주 조용한 온기가 깃들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앞으로 벌어질 더 거센 바람을 막아주는 힘이 되어주기를 바라며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떤 변화는 큰 사건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저 작은 한 걸음, 아주 소박한 선택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정은주에게 그 작은 한 걸음은 일을 시작해보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 은주에게는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큼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마음에도 언젠가는 작은 금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금에서부터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이날 은주의 마음에도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조용히 생겨났습니다. 월요일 오전 은주는 지갑에 주민등록증을 챙기고 조심스레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눈이 올 듯 말 듯 겨울 특유의 축축한 공기가 거리 위를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앞에는 A4 용지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 사무보조 직원 채용, 전화 안내 도우미 구함. 은주는 글자 하나하나를 유심히 읽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들은 마치 자신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처럼 먼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나이에 이런 일 할 수 있을까? 게시판 앞에 서 있는 동안 2명의 중년 여성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요즘은 나이 많으면 알바도 잘 안 써주더라니까. 그래도 뭔가 해야지. 살려면.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은주의 가슴이 조금 더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만 붙잡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걸. 은주의 시선이 한 구석에 붙어있는 종이에 멈췄습니다. 지역복지센터 사무보조 모집, 문서 정리 간단한 컴퓨터 입력, 근무시간 주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연령 제한 없음 경력 무관, 꼼꼼하고 성실한 분 환영. 은주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연령 제한 없음, 경력 무관. 나도 할 수 있을까?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느끼면서도 은주는 용기를 내어 적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복지센터 사무실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낡은 책상들,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서류 캐비닛, 그리고 분주한 타이핑 소리. 은주는 약간 긴장한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편안한 인상을 가진 50대 초반의 팀장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은주 님이시죠? 전화 주셨던.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력서는 잘 받았고요. 경력이 길지는 않으신데 가정주부로 지낸 시간도 저는 다 경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은주의 가슴을 조금 풀어주는 듯 했습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경력은 없어서 많이 부족할까봐 걱정돼요. 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오시는 분들 중에 60대, 70대도 많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컴퓨터는 어느 정도 다루세요? 은주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워드랑 간단한 엑셀 정도는 조금 필요하면 더 배워야죠. 팀장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저희가 알려드리면 돼요. 사실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 그 말이 은주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세월 동안 그녀가 가장 많이 들어온 말은 당연한 일이었지 꼼꼼하다 책임감 있다는 말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일 시작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혀끝까지 올라왔다가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제는 제 힘으로 벌어보는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요. 너무 늦었다는 건 알지만. 팀장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늦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이 딱 좋을 때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 다 키우고 이제 조금은 자기 자신한테 시간 쓸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 말에 은주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나이. 그 말은 그동안 아무도 그녀에게 해주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처음 한두 주는 적응 기간으로 보고 천천히 배워가면 됩니다. 은주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해볼게요. 그 대답과 함께 은주의 삶은 아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출근 날 은주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옷을 갈아입었다 벗었다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는 옷,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옷을 찾느라 한참이나 서성였습니다. 결국 차분한 남색 코트에 정갈한 블라우스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하러 간다. 내가 일을 하러 간다. 복지센터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팀장과 몇몇 동료들이 환하게 맞이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오셨어요, 정은주님. 이쪽은 함께 일할 동료들이고요. 비슷한 또래의 여성 동료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여기 생각보다 할 일 많아요. 조금 어린 남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은주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동료라는 이름으로 소개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맡은 일은 기록 서류 정리와 대장 입력이었습니다. 서류를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름과 항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작업.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처음이라 손끝이 조금 느리고 눈은 더 자주 피곤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긴 이렇게 폴더를 나누고요. 동료의 설명을 들으며 은주는 열심히 적어두었습니다. 중간에 입력 실수가 몇 번 나기도 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이걸 잘못 입력했네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실수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뭐. 그 말은 작은 위로였지만 은주에게는 큰 안도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 휴게실에서 은주는 간단하게 싸온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동료들은 라면이나 김밥을 나눠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정은주님은 아이들 다 크셨어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네, 다 결혼하고 나갔죠. 이제는 집에 저랑 남편만 있어요.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럼 요즘 더 심심하셨겠다. 여기 나오시는 거 잘하셨어요. 다들 여기 와서 웃을 일 많아졌다고 하거든요. 은주는 그 말을 들으며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작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집 안에만 있으면 내 생각만 더 깊어졌겠지. 몇 주가 지났고 첫 월급 지급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팀장은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첫 급여예요. 은주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에서 묘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에는 많지 않은 액수의 금액과 급여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번 돈이구나. 남편의 월급에서 떨어져 나와 생활비처럼 받아 쓰던 돈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일해서 받은 돈.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 금액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명세서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스스로 벌 수 있다는 걸 증명해준 돈이야. 나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어붙어 굳어있던 자존감에 아주 작은 금이 하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긴 것이었습니다.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려놓고 식탁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낮에 문자 왔더라. 은행에서 서류 잘 처리됐다더라.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녀왔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은주는 망설이다 결국 말했습니다. 나 일 시작했어. 남편이 젓가락을 멈추며 물었습니다. 일? 무슨 일? 은주가 말했습니다. 동네 복지센터에서 사무보조로. 주 3일 정도.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그건 또 뭐야? 그 나이에?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내가 벌어보고 싶어서 내 돈으로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사고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얼마나 번다고? 그깟 알바에서 뭘 바꾸겠다는 거야? 그 말은 예전 같았으면 은주의 마음을 깊이 찌르고 자신을 원망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의 은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손으로 쥔 봉투의 무게를 느껴버렸기 때문입니다. 은주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깟 돈이 정말 커. 남편이 말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힘 빼지 말고 집안일이나 신경 써. 은주의 가슴에서 살짝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감정이 자기 비난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 눈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 하지만 나한테는 아니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보는지가 더 중요해. 은주는 속으로 스스로에게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의 말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늦은 밤 은주는 작은 스탠드 불을 켜고 첫 급여 명세서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박서준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어?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 이번에는 조금 길게 답장을 썼습니다. 오늘 첫 월급을 받았어. 아주 적은 돈이지만 내가 벌어본 첫 돈이야. 조금 뒤 답장이 왔습니다. 와, 정말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하다. 은주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대단하다. 그런 말을 들어본 게 언제였더라. 또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직접 선택해서 움직였다는 게 중요한 거지. 오늘은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줘. 그 말은 어떤 위로나 위안보다 더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느낌. 은주는 휴대폰을 가만히 가슴에 얹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나를 조금 인정해줘도 되겠지. 나 정말 많이 용기 냈으니까.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이혼이라는 선택도 여전히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속에서 확실하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생각보다 약하지만은 않으며 전혀 쓸모없지도 않고 완전히 무기력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금이 갔습니다. 그 금 사이로 조용한 빛 한 줄기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겨울은 여전히 차갑지만 은주의 내면에는 조용한 변화의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은주는 이제 예전의 은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삶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미안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은주에게 이혼이라는 단어는 꺼내는 데만 수십 년이 걸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나서도 그녀의 마음은 끝없이 흔들렸습니다. 자녀에게의 죄책감, 남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책임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막막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모든 것이 커다란 짐처럼 은주의 어깨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그 짐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은주는 결국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겨울, 그 마지막 선택을 말입니다. 평일 오후였습니다. 복지센터 사무실에는 타이핑 소리와 전화 벨 소리가 조용한 리듬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정리해야 할 서류를 챙기며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 속 숫자와 문서 이름들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고 손끝의 동작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저 혹시 여기 직원 중에 정은주님 계신가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곳에는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은주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여긴 어떻게? 딸은 서류 뭉치를 들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집안에서만 보던 엄마가 사무실 직원처럼 서 있는 모습이 딸에게는 낯설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일하고 있었어?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조금씩 하고 있어. 딸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을 안 했어? 왜 혼자 이러고 있었어? 그 질문에 은주는 목이 꽉 메었습니다.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말하면 나까지 흔들릴까봐. 딸은 엄마 앞에 다가와 서류를 든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가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이야. 엄마 혼자 힘들어하는 거 몰랐던 내가 미안해. 은주는 그 말에 더 이상 감정을 눌러둘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미안함이 터져나오는 듯 울컥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들에게 나는 늘 강한 엄마여야 했으니까. 힘들단 말조차 하지 못했던 거지. 딸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무슨 선택이든 나랑 동생이 엄마 옆에 있을게. 그 말은 은주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게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엔 기적 같은 말이었습니다. 딸이 돌아간 후 은주는 복지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겨울 바람이 세게 불고 하늘은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딸도 나를 응원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그동안 은주는 늘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자신을 위한 선택은 항상 맨 마지막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 허락해줘야만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은주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해야 해. 이번엔 정말로 해야 해. 그 순간 은주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쩌면 처음으로 결심이라는 강한 감정이 뚜렷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저녁 식탁에 앉아 남편이 퇴근하길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들어오고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기 전에 은주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 어제부터 이야기하던 거 계속 이야기 좀 하자. 남편은 피곤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또? 그만 좀 해. 나 일하고 왔어. 이건 피해야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소파에 털썩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뭔데? 뭘 또 말하려고? 은주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이혼 이야기하자. 남편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은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 수 없어도 할 거야. 뭐?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살고 싶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집에만 있던 사람이 뭘 할 줄 안다고 이혼을 해? 은주는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맞아. 나 많이 부족해. 하지만 그래도 지금은 당신이 없는 삶을 선택할래.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은 붙잡지도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은주가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없다는 듯 무심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무심함이 은주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대화를 한 후 은주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공기가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집 앞 골목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가로등 불빛 아래 조용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고개 숙인 은주를 발견했습니다.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은주는 놀랐습니다. 선배, 어떻게? 복지센터에서 딸 만났다는 얘기 들었어. 오늘 힘들었을까봐. 서준은 다가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진 거리에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매우 배려심 깊었습니다. 말 안 해도 돼. 근데 내 얼굴 보면 알겠어. 너 오늘 큰 결심했구나. 은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서준은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은주의 울음을 받아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조용하고 곧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잘한 거야. 그 말 한마디가 고백보다 더 강렬하게 은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서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선을 넘지 않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선배. 서준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은주의 선택을 그저 멀리서 응원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씻고 나온 은주는 조용히 스탠드를 켰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딸이 남기고 간 따뜻한 메시지가 적힌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 우린 응원할게. 은주는 그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정말 나를 위해 살자. 창밖에서는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흩날리고 주변 건물의 지붕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보며 은주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주는 마음속으로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내일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한다. 그날 밤 은주는 마지막 겨울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붙잡아온 두려움, 미안함, 후회, 망설임이 하나둘씩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의 선택뿐이었습니다. 은주가 자신의 인생을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선택이었습니다. 마지막 겨울, 그 마지막 선택이 드디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겨울에는 끝이 있습니다. 설령 그 겨울이 얼어붙은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더라도 끝내 봄은 아무 소리 없이 다가오는 법입니다. 정은주에게 이번 겨울은 평생의 시간을 통틀어 가장 고단한 계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은 그녀가 새로운 계절을 맞기 위해 반드시 건너야 할 길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은주는 겨울의 마지막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신의 봄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창턱에 얹힌 눈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손을 떠나지 못했던 서류철 하나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관련 문서, 각종 기록들이 들어있는 서류철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 장 한 장 손끝으로 읽는 것처럼 말입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걸 내야 하는 거구나. 달력에는 둔탁한 필체로 서류 제출이라고 적힌 날짜가 오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차갑고 긴장된 공기가 모간까지 차올랐습니다. 부엌엔 어제 설거지를 마치고 뒤집어둔 그릇들이 말라있는 채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일상의 풍경 속에서 그녀는 자기 삶의 한 장을 드디어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늦은 기침 소리와 함께 거실로 나왔습니다. 은주는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식탁은 분명 이전과 달랐습니다. 은주의 눈빛도 그녀의 자세도 그녀의 고요함도 무언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일상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나 미팅 있어. 저녁 늦게 와. 은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남편이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왜? 말투가 이상하네.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남편은 그 말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은주의 침묵과 억눌린 말들이 그에게는 더 이상 특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몇 숟가락 뜨던 남편은 문득 은주에게 물었습니다. 어제는 뭐 했어? 은주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내일 서류 내러 가요. 서류? 아, 그거? 아무 감정 없는 말투였습니다. 마치 쓰레기 좀 버려놓는다는 말과 크지 않은 차이밖에 없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차가움을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자신을 조금 씁쓸하게 느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알아서 해. 그 무심함은 은주를 다시 흔들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선택했다는 확신만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은주는 두꺼운 목도리를 둘러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렸고 작은 눈송이들이 간헐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은주는 손에 쥔 서류 봉투를 여러 번 꼭 움켜쥐었다 놓았습니다. 버스 창문에 흐르는 습기, 도로 위를 흘러가는 풍경, 그 모든 것이 이별을 향한 길을 천천히 연출하는 듯 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끝까지 가야지. 법원 건물 앞에서 은주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얀 건물 외벽은 겨울의 회색 하늘과 어울려 차갑고 단단해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한숨을 내쉬고 문을 밀어 들어선 순간 코끝에 차갑고 건조한 실내 공기가 스쳤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혼 신청이세요? 서류 제출하시려면 저쪽 창구입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르쳐준 곳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출구 쪽으로 긴 복도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복도 끝이 과거라는 문과 이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앞쪽 창구는 새로운 문 같았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염없이 느려지는 걸음을 단단한 의지로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서명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 한 번 더 사인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하게 내려갔습니다. 정은주.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절차 안내 드릴게요. 그 한 문장 접수되었습니다. 그 말은 은주의 가슴에 차갑고 뜨거운 바람을 동시에 불게 했습니다. 법원 문을 나서는 순간 밖에는 눈이 몹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계단을 덮어 작은 발자국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눈발 속에서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삶의 한 부분이 눈처럼 흩날려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은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은주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달려와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딸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은주는 그 품에 안겨 오랫동안 숨죽여 울었습니다. 지금까지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딸아, 엄마 정말 괜찮을까?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아니, 이제부터 괜찮아질 거야. 엄마가 선택했으니까. 그 말은 눈발보다 더 부드럽고 겨울 바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과 헤어진 후 은주는 혼자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근처 호숫가로 향했습니다. 겨울 호수는 얼음이 일부 얼어 있었고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잔잔한 파문이 남았습니다. 그 풍경 속을 걷다 보니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람은 천천히 걸어와 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이었습니다. 은주는 놀란 듯 살짝 멈춰 섰습니다. 오늘 여기 올 것 같았어. 은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서준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혼자 걸을 곳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서준의 말투에는 어떤 감정도 강요하지 않고 그저 은주를 이해하는 깊은 배려만 담겨 있었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눈이 내리는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했구나. 은주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냈어. 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은주야. 그 말엔 위로도 축하도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말 한마디에 견고했던 긴장감이 스르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가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같은 겨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준은 은주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도 앞으로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옆에 있다는 사실은 은주에게 기대 이상의 안정감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늘 이렇게 내가 결정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지. 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주야, 이제 너의 시간 시작이다. 은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사와 설렘, 조용한 위로, 그리고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 서준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봄이 오는 것을 먼저 알아챈 사람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눈 쌓인 좁은 골목을 걸었습니다. 눈발은 잦아들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하얀 빛이 은은히 번졌습니다. 그 길은 처음 걸어보는 길은 아니었지만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오늘을 잊지 말자. 오늘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했다. 집 문 앞에 도착한 은주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하얀 눈도 조용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말입니다.
정은주의 긴 겨울은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눈 속을 걸어온 그 오랜 시간 끝에서 비로소 그녀는 자신만의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삶의 변화는 항상 큰 소리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얀 겨울처럼 조용하고 고요하게, 그러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건너온 사람만이 새로운 봄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은주는 속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은주야. 늦지 않았어. 지금부터가 너의 시간이다. 그렇게 은주는 겨울을 건너 새로운 봄을 향해 조용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아직 완전히 알 수 없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따스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